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실패해서가 아니라 낮은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조던 피터슨의 이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삶보다 훨씬 작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심지어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부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들어온 이야기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당신은 천재일 필요도, 인맥이 많을 필요도, 운이 좋을 필요도, 고급 금융 지식을 가졌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습관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부터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 5가지 실수를 멈추기만 해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삶의 흐름이 훨씬 가벼워지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공을 부르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부와 성공 자유를 원한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나는 부를 선택한다. 그리고 저와 함께 나아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실수는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일정도 없고 명확한 우선순위도 없으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면 인생을 즐기겠다. 그때 여행도 가고 충분히 쉬고 내가 꿈꿔왔던 삶을 누리겠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고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기반이 없다면 돈이 많아졌을 때에도 결국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지게 될 뿐입니다. 지금 방향 없이 살아간다면 미래에도 방향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질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바로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세상이 당신을 부르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 순간부터 부의 질서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일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 대신 그 일정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일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긴급함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직접 주도권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이란 하루의 모든 초를 통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당신 안에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기준선, 리듬, 우선순위의 프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기준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기다려도 되는 일인지 구분하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없이 사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가장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뉴스 하나에도 감정이 무너지고 사소한 방해에도 계획이 흐트러집니다. 하루를 나름 의도 있게 시작했지만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로 완전히 중심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자극에 끌려다니며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있는 사람, 구조가 잡힌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외부에 의해 지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느낍니다. 인식도 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획을 따르고 다시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에겐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해봅시다. 방향 없이 떠도는 삶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혼돈 속에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겉보기에는 별일 아닌 듯하지만 바로 이 상태가 혼돈을 당신 삶 안으로 초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말해보세요.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더 나은 직장을 구해야겠다.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일까요?
물론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당신의 전력을 다한 결과일까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을까요? 명확한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혼돈 속에 살고 있다면 당신 에너지의 절반은 단지 살아남는 데에만 쓰이기 때문입니다. 주의력을 온통 불 끄기에 소모합니다. 지쳐있는 마음, 약한 몸, 엉망이 된 일상 속에서 뭔가를 해보려 애쓰는 거죠. 그 결과 당신은 당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의 겨우 절반만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세요. 손 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작은 것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큰 것은 절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단순한 원리입니다. 돈은 단지 좋은 직장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돈한 침대에도 있고 선택한 음식에도 있고 정리된 환경과 움직인 몸 안에도 있습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 훈련에 조용한 질서에 모든 것이 당신을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는 상태에서 오는 평온함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것들을 전부 무시합니다. 아침부터 허둥지둥 일어나고 즉석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방 하나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늘 피곤에 찌들어 살면서 부자는 일하고 가난한 자는 잔다고 자랑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요? 좋은 휴식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이 뇌에 미치는 영향도 압니다. 맑은 정신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것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이걸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저는 제 몸도 식습관도 환경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로지 성과에만 집중했죠. 이기고 싶었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저는 지쳐버렸고 성과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머리는 멈췄고 몸은 비명을 질렀으며 결국 저는 제 자신이 만든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기본에 조금만 더 투자했더라면 수면에, 식사에, 환경에 훨씬 덜 힘들게 더 멀리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똑똑하게, 더 집중해서,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의 분명한 조언을 드립니다. 이제는 혼돈 속에서 사는 삶을 멈추세요. 조금씩 시작하세요.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면 자기 전 20분 동안 전자기기 화면을 끄세요. 책을 펼치세요. 주변 조명의 밝기를 줄이고 보다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뇌는 자연스럽게 이제 속도를 줄일 시간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방이 엉망이라면 모든 걸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침대부터 정돈하세요. 손 닿는 곳부터 청소하세요. 쓰지 않는 물건은 버리세요. 시각적 혼란을 줄이고 당신이 자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식생활이 엉망이라면 무겁고 자극적인 식사 한 끼를 보다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영양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이 정지되어 있다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단 10분이면 됩니다. 집을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추가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돈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공간을 정돈하고 몸을 움직이고 마음과 수면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체 인구의 90%보다 앞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진지해지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 사회가
반복하는 행동 하나를 따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당신이 어떤 거짓말을 했고 누군가가 그 거짓을 지적한다면 당신의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머릿속이 멈추고 그 거짓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 상황이 매일같이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반복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뇌는 거짓된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결국 당신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붕괴가 시작됩니다. 신경학적으로 당신이 같은 거짓을 반복할 때마다 그 거짓을 강화하는 뇌 회로가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뇌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은 변화할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가 이러한 거짓들을 마치 절대 진리인 양 방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경제적 현실과 연결되면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변화의 연료로 사용하기보다는 당신은 위로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괜찮아. 다들 주말에 과소비하잖아. 그게 당연하지. 그렇게 당신은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평범함에 정상이라는 라벨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외부의 어떤 문제든 다 핑계가 됩니다. 경제 위기, 나라, 정치인, 무엇이든 행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둔갑합니다. 뇌는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떠맡기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변화의 권한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이마에 가난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그 가난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절대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당신의 삶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는 나 역시 스스로를 속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예전에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봐봐, 쟤네도 성장 못하고 있잖아. 그럼 나도 괜찮은 거지. 그런데 정말 괜찮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좀 더 세련되게 침몰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논리적으로 내 착각을 정당화하고 있었고 내 두려움을 그럴듯한 말들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내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오늘은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으로 편안히 쉴 수 있는 감각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밥을 먹으러 나갔을 때 그 하루 동안의 나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끼며 여유를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입니다. 그것이 존엄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과의 평화입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혼란 속에서 사는 건 나를 무너뜨리고 방향 없이 사는 건 나를 방해하며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건 부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그런데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모든 걸 실제로 다시 정리해 나가야 하지? 무엇보다 먼저 당신에게 안심이 될지도 모를 말을 하나 드리자면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완벽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완벽한 정리법을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리듬이 다르고 일의 성격이 다르고 성격 자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조적 질서의 기준선. 이 기준은 각자의 방식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면서도 당신을 다시 주도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아주 실용적인 구조입니다. 이걸 하나의 지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을 안내해주는 여정입니다.
하루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세요. 출근 전, 업무 중, 퇴근 후, 그리고 하루 안에 5가지 목표만 설정하세요. 딱 5개, 그 이상은 없습니다. 핵심은 그중 3개의 목표를 반드시 출근 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들이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하나, 당신의 공간 정돈, 침대, 책상, 작업 공간을 정리하기. 목표 둘,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천천히,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섭취하기. 목표 셋, 몸을 움직이기. 간단한 산책, 스트레칭 또는 가벼운 운동. 이 3가지 목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의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록 대단한 일을 하진 않았더라도 당신의 뇌는 전진 중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 조기 성취감은 하루 전체의 내면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집중력을 주며 마음의 여유를 선사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수없이 반복해서 실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목표들을 퇴근 이후로 미루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을 많이 했어도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사소한 아침 행동들이 당신을 변화 중인 나와 연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중력을 아끼는 부자형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가지 목표는 업무 중이나 퇴근 이후 시간에 배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목표는 지금 하는 일을 탁월하게 해내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이후에는 단 15분간의 독서나 10쪽 분량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5가지 목표를 당신의 일상에 어느 정도 고정된 구조로 삼는 것입니다. 단 이것들이 너무 쉬워졌다고 느껴질 때까지는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대로 5가지는 유지하되 이제는 생산성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하지만 처음에는 딱 이것만 하세요. 이 구조는 당신을 지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뒤에는 꼭 다시 이곳에 와서 당신의 하루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할 4번째이자 마지막에서 2번째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수들과는 달리 이 실수는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것을 무시하는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꿈이 싹트기도 전에 그것을 말라 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오직 결과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과정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리고 과정은 그 본질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3주째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체중계의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울 속에 기대했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소화는 이미 좋아졌고 기분은 더 안정적이며 정신은 더 맑아졌고 수면은 더 깊어졌습니다. 몸은 이미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부의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습관 하나를 바꾸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집을 정리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하루의 목표 5가지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소용없어. 왜냐하면 통장에 돈이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같은 직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범한 것은 평범한 것을 제대로 해내는 것에서 태어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조정,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을 존중할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디테일들이야말로 모든 것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달도 안 되어 운동 루틴을 포기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그들은 첫 몇 센티미터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몇 미터, 몇 킬로미터의 성과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무시된 센티미터 하나하나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이 영상에서 당신이 듣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작은 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이 영상, 겉보기에는 하나의 단단한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수천 개의 픽셀, 아주 작은 빛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테일들입니다. 각각은 혼자 보면 미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점들이 모이면 하나의 형태가 됩니다. 하나의 가치가 됩니다. 하나의 명확함이 됩니다. 당신의 부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작은 행동, 단순한 결정,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태도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반복될 때 비로소 형성됩니다. 당신이 이 디테일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마치 미래의 형태를 만들어줄 픽셀들을 하나씩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픽셀이 너무 많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지가 흐려지고 형태를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부도 결코 형태를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고 작은 약속들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디테일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향해 나는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단단하며 가치 있는 모든 것은 정밀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규율로 유지되고 기초에 대한 존중 위에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콘텐츠의 마지막에 다다른 지금 저는 단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들은 모든 내용은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실수입니다. 절대 행동하지 않는 것. 당신은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에 동의했고 어떤 순간엔 감정이 북받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난 뒤 당신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경험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마지막 실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흔하며 가장 지혜처럼 위장된 그 실수, 바로 행동하지 않는 것. 당신은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 이거 진짜 나한테 와닿는다. 그런데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릴 때도 여전히 그렇게 느낄까요? 바쁜 일상이 시작되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오래된 습관이 다시 당신을 끌어당길 때에도 이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할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하나의 위험한 개념을 주입시켰습니다.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준비된 것이다 라는 생각. 하지만 저는 경험을 통해,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실천할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진실을. 실천 없는 지식은 그저 무게일 뿐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열려있는 또 하나의 탭일 뿐입니다. 어디로도 데려다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알림일 뿐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신가요? 학교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진짜로 기억하고 있는 건 몇 개나 되나요? 실제 삶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그것들이 쓸모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그것들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직접 실천했을 때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남습니다. 붙습니다. 삶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기억하고 뇌가 각인하며 마음이 그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행동입니다. 시도하고 실수하고 조정하고 반복하고. 하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금고를 여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비밀번호도 사용법도 알고 있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는지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열쇠를 돌리지 않는다면 금고는 여전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과 같은 지식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히 그것을 실행합니다. 열쇠를 돌리고 금고를 열고 인생을 바꿔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작더라도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하루 5가지 목표부터 실천해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 출근 전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목표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당신의 공간을 정리하고 건강하게 아침을 챙겨 먹고 몸을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업무 시간이나 퇴근 후에 적용할 수 있는 목표 2가지를 추가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이걸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정말 단 일주일만. 그러고 나서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지 않았는지,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았는지, 동기부여가 되살아나지 않았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행동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일부터 실천할 간단한 목표 하나도 함께 적어주세요. 당신이 글로 적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남길 때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니까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콘텐츠에 당신의 시간과 주의 그리고 존재를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특별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지식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제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조던 피터슨이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행동을 요구한다. 행동이 없다면 모든 지식은 그저 정교하게 포장된 또 다른 방해물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진짜로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